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컨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에 영상 촬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내가 영상 촬영 한번 시작해볼까? 유튜브 한번 처음 시작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카메라를 어떤 거를 사가지고 해야 되는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카메라를 고르는 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사진을 찍을 때에는 사실은 뭐 이런 어떤 DSLR 같은 거를 골라가지고 화질이 좋은 이 카메라를 고르시면 거의 정확하고요. 저희가 영상을 찍을 때에는 이 어떤 화질을 보다는 이 들고 다니는 기동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고려사항은 카메라의 무게가 가벼운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화질이나 이런 건 나중 문제예요. 가능하면 이렇게 좀 콤팩트하고 좀 가벼운 걸로 골라가지고 구매를 하셔야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영상을 찍으실 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도 찍을 수가 있고, 이 영상 촬영하시다 보면은 배터리 교환도 자주 있을 수가 있고 항상 삼각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손으로 들고 찍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 극적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일부러 이렇게 흔들림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에도 카메라의 무게가 가벼워져야만이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런 콤팩트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가방이나 이런 데에도 잘 들어가기 때문에 휴대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작고 가벼운 제품으로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옛날 미러리스가 아닌 이 DSLR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안에 거울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거울이 들어있어 가지고 거울로 반사되는 장면을 보면서 촬영을 하는 건데, 요즘에는 사실은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상 찍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소니 알파 6500인데 굉장히 콤팩트하게 나와요. 미러리스인 거죠. 안에 거울이 없기 때문에 크기를 작게 만들 수가 있고 더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걸로 사야 된다. 첫 번째 고려사항은 무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게를 가볍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DSLR보다는 이런 미러리스 쪽이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미러리스가 전체적으로 다 가볍거든요. DSLR보다 가볍기 때문에 미러리스 쪽으로 구매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고, 예전에는 이 사진 찍으시는 분도 그렇고 영상 찍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업체들도 그렇고 이 DSLR을 많이 썼는데, 예전에 DSLR을 많이 쓴 이유는 이 DSLR이 엄청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도 미러리스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렌즈 군도 많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DSLR이 무거워도 쓸 수밖에 없었던 이런 환경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미러리스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화질이라든지 어떤 성능 면에서 DSLR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리고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한 제품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특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러리스 쪽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사실 때 요즘에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 마이크 단자가 가능하면 있는 제품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단자가 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이 있어요. 이왕이면은 이 마이크 단자를 있는 제품을 사줘야 나중에 내가 외장 마이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고려사항은 이 마이크 단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에는 내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셀피처럼 찍는 경우가 많고,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 구도를 잡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려고 하면 이 액정이 틸팅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면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이왕이면 낫습니다. 지금 알파 6500은 틸트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캐논 M5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틸트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옆으로 되는 게 있고 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액정이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마이크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가 좋습니다. 위에 슈를 활용해 가지고 설치하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액정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마이크를 설치하게 되면 내 얼굴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를 옆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면 또 케이지를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롭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초보자 분들께서는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셀피 카메라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되는 카메라를 사시면은 처음에 사용하실 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 내가 누구를 찍어줄 때에도 좋고 내 얼굴을 찍을 때에도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에는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이 카메라 안에 렌즈에도 있을 수가 있고 바디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렌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바디에 있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있는 경우도 있어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각대에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이 손떨림을 최대한 방지를 해줘야 영상이 부드럽게 찍힌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울렁울렁거리면 나중에 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나중에 영상 편집을 할 때 어느 정도 이 손떨림 방지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수정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원본 자체가 덜 흔들리는 게 편집할 때도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떨림 방지 기능 렌즈에 있을 수도 있고 바디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바디에 있는 게, 왜냐하면 렌즈는 계속 교체가 될 수가 있으니까 바디 쪽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걸 사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래도록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을 더 아끼게 되는 이런 어떤 카메라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는 이제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니까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이 오토포커스라고 하죠. AF, 오토포커스가 빨라져야 됩니다. 움직이는 걸 찍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을 찍는데 모델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토포커스가 쫙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오토포커스가 속도가 느리게 되면은 이걸 못 따라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영상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오토포커스 속도가 빠른 쪽에 속하는 카메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 거의 대부분이 비싼 카메라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급형 카메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알파 6500이라든지 지금 찍고 있는 캐논 M50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제품에도 이런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싼 게 초보분들한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렴한 걸 사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4K가 촬영 지원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면 뭐 4K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5G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4K 영상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보편화가 되게 되면은 내 카메라가 4K 지원이 되어줘야 4K로 촬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돼가지고 내 카메라가 4K 지원이 안 되면은 이 4K 되는 카메라를 또 사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실 때부터 4K 촬영이 가능한 걸로 사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캐논 M50 같은 경우에는 4K로 찍으면 조금 크롭이 되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4K가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만 보셔도 나중에 카메라를 불필요하게 더 사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4K 촬영이 가능한데 4K로 안 찍는 건 가능하지만 4K 안 되는 카메라로 4K 찍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왕 처음 사실 때 4K가 되는 카메라로 사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렌즈인데요. 영상 찍을 때도 그렇고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사실 이 렌즈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렌즈를 잘 고르셔야 되는데, 그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뭐 망원 렌즈다, 뭐 번들 렌즈다, 뭐 광각이다, 어쩌고저쩌고 용어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번들 렌즈라고 하는 이 카메라의 제일 표준적인 기본적인 렌즈가 있습니다. 이 번들 렌즈가 사람들이 이게 이제 번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특출나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카메라 렌즈거든요. 번들 렌즈가 뭐 조리개도 3점대까지 내릴 수가 있고 줌도 가능하고요. 줌도 되고, 그리고 뭐 사진 찍을 때 써도 좋고 영상 찍을 때 써도 괜찮고, 그리고 대부분의 번들 렌즈가 이렇게 콤팩트하게 나오는 데다가 무게가 또 가볍고요.
제일 좋은 거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광각 렌즈라든지 뭐 단렌즈보다도 이런 표준 렌즈, 기본 번들 렌즈를 사가지고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장면을 찍을 때 이런 렌즈가 꼭 필요하다라고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추가적인 뭐 단렌즈라든지 광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니 렌즈입니다. 18-105. 굉장히 많이 쓰시는 렌즈인데 이런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가격입니다만 일단 크기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내가 들고 다니면서 찍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점점 안 쓰게 돼요, 이 카메라를. 저도 이거는 개인적으로 촬영할 때는 잘 안 씁니다. 요런 광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넓은 풍경 찍을 때 사용하는 건데 영상 찍을 때에는 사실은 더 뒤로 가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광각 렌즈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진 찍을 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찍으실 때에는 움직이면서 우리가 찍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도 보여주고 멀리 있는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하면 좋거든요. 이런 광각 렌즈도 처음부터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광각 렌즈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크기가 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시지 말고 제일 처음에 사실 거는 그냥 이 번들 렌즈 하나로 충분히 영상 촬영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번들 렌즈가 그렇게 성능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작고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기가 좋아가지고 이런 렌즈 번들 렌즈로 사시는 것을 가능하면 추천을 드릴게요. Namsion Contents Lab.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카메라 무게를 가벼운 걸로 사야 된다. 미러리스 군이 대부분이 가벼워요. 그래서 미러리스 중에서 가벼운 걸로 고르시면 좋고, 두 번째는 마이크 단자가 있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액정이 틸팅이 되는지, 그래서 내 얼굴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촬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게 되는 카메라가 있고 안 되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되는 카메라로 사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는 바디나 렌즈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바디에 있는 쪽이 좋으니까 바디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지 체크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된다라는 거. 빠른 쪽으로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대부분 빠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오토포커스가 빠른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이 4K 촬영이 지원이 되어줘야 지금 당장 안 쓰더라도 나중에 또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K 촬영이 지원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즈는 뭐 비싼 렌즈나 크고 무거운 렌즈보다도 이렇게 콤팩트한 번들 렌즈 기준으로 금액대나 이런 걸 비교를 하시면은 굉장히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잘 맞는, 내 손에 잘 맞는, 그리고 들고 다니기 가볍고 기동성이 좋은 이런 어떤 영상 촬영 환경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